여명의 역사 이야기. 조선의 르네상스를 죽인 건 병이었나, 사람이었나? 정조 독살의 진실. 여러분,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225년 전 가장 뛰어난 왕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다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사망합니다. 나이 49, 재위 24년, 죽기 한 달 전.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을 선언했다. 죽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론 세력을 완전히 교체하고 남인 학자들을 재상으로 등용하겠다고. 그리고 한 달 뒤 죽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정조는 정말 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죽인 걸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를 죽였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의 역사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오늘 정사정 씨가 기록한 건 너머를 보려 합니다. 사료를 읽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건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한장찜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76년 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세손이 옥좌에 앉았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 이산, 즉위 나이 25세. 친아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새 왕이 첫마디로 무슨 말을 할까? 보통이라면 즉위의 소감이랄까? 서망에 대한 예우랄까? 그런 의례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달랐습니다. 빈전 앞에 나아가 대신들을 마주보며 그는 딱 10글자를 내뱉었습니다. 과련은 쓰다오 시즈의 아들이다.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혀 8일 만에 굶어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 죽였냐고요? 공식적으로는 아버지인 영조가 명령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노론 세력이 사도세자를 밀어낸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것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건 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당시 조정의 핵심을 노론 강경파가 쥐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3, 4, 9년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노론의 나라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론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벽파 비파의 중심에는 정수망후 김씨가 있었습니다. 정수망후 영조의 계비, 정조에게는 할머니뻘, 정수망후. 이 분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1759년 영조의 나이 66세, 새 왕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때 뽑힌 여인이 고작 15세의 경주 김씨 처자였습니다. 66세 노왕과 15세 소녀의 결혼. 저 개인적으로 이 결혼이 처음부터 정치적 계산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경주 김씨 집안, 그러니까 정수망후의 아버지 김안구는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수망후는 사도세자의 며느리뻘인 해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 어립니다. 정조와는 겨우 7살 차이예요. 이 분이 왕대비가 돼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정조 사후에 이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조는 즉위하면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하지만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고 그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인내, 그리고 치밀한 준비. 두 장 칼을 숨긴 왕의 24년. 여러분, 정조라는 사람을 단순히 좋은 왕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오늘 그 인식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조는 좋은 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치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재위 24년 동안 한 일들을 나열해보면 단순히 문화와 학문을 장려한 계몽군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장기 전략입니다. 정조의 3단계 복수 플랜, 규장각, 화성, 장용영. 첫 번째, 규장각. 즉위 2년 만에 왕실 도서관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책 보관 기관, 하지만 실제로는요, 당파에 물들지 않은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정약용, 이덕무,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조의 친위 세력이 됩니다. 두 번째, 화성 건설. 정조 재위 18년, 1793년,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고 그 주변에 거대한 성을 짓습니다. 수원 화성. 공식적인 이유는 아버지 묘소 호위. 하지만 실제로는요, 화성은 군사 요새였습니다. 2년 반 만에 완공된 당시 최첨단 성곽, 정약용이 설계하고 거중기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이 화성에 배치된 군대가 바로 庄용잉, 장용영 왕의 친위 군대. 세 번째, 장용영. 정조가 직접 만들고 훈련시킨 친위 부대. 최종적으로 2만 5천 명.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당시 노론이 장악한 기존 군영들보다 더 강하고 잘 훈련된 부대였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규장각으로 인재를 키우고 화성이라는 요새를 짓고 장용영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문화사업입니까? 저는 이게 노론을 상대로 한 24년짜리 포위망이었다고 봅니다. 정조 재위 19년, 정조는 육릉 행차 길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황금 갑옷을 직접 입고 군사들을 지휘했어요. 5천 명의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는 일부러 노론 강경파 대신들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시위입니다. 무력 시위. 나한테 덤빌 거야. 노론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겠죠. 화성이 완성됐다. 장용영이 막강해졌다. 규장각 출신들이 조정에 포진해 있다. 이제 정조가 움직이려 한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1800년 5월, 정조는 선언한다. 재위 24년, 사망 불과 한 달 전, 정조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발언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은 용서를 구하라. 이가환, 정약용 등 남인 인사들을 재상으로 등용하겠다. 100년 넘게 집권해온 노론에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정조는 갑자기 알아눕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죽습니다. 세장왕을 노리는 칼날들. 여기서 잠깐, 정조가 즉위 24년 내내 아무 위협도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정조가 생존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조를 죽이려 한 시도, 공식 기록만 여러 번. 재위 초기, 궁궐에 자객이 침입합니다. 한밤중에 궁성 호위 군관이었던 강희천, 그리고 전직 군인 전응문, 이들이 왕을 직접 죽이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배후입니다. 사주한 자 홍상범, 사도세자를 죽이는 대관여한 홍계희의 손자 홍상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론의 핵심 홍계희, 그 손자가 왕을 죽이려 한 겁니다. 부채가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홍상범의 조카 홍수영의 아내는 주술로 왕을 저주하는 행위를 했고, 정조를 패하고 배다른 동생 은전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까지. 이 사건들의 공통점? 모든 사건의 그림자 정수망후, 신문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김귀주, 정수망후의 오라버니입니다. 여러분, 자객 침입 사건에서 궁녀들이 길 안내를 했습니다.
그 궁녀들이 정수망후 측근과 밀접한 관계였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이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조 재위 10년, 불과 6개월 사이에 정조의 가족 3명이 죽습니다. 아들 문호세자, 사망. 임신 중이던 의빈성 씨, 갑자기 사망. 조카 상계군, 의문의 죽음. 6개월 사이 3명의 가족이 죽었다. 이때 정수망후는 상계군을 숙청하라고 요구합니다. 정조는 막으려 했지만 친아들까지 가세하자 결국 유배를 보냅니다. 상계군은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조의 죽음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24년 동안 이어진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양쪽 모두 상대를 없애려 했고 정조는 버텨냈습니다. 딱 한 번 최후의 순간까지. 내장 연운방의 비밀, 의원들의 처방.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1800년 6월 14일, 정조는 처음으로 의원의 진찰을 받습니다. 증상은 오래된 화병과 그로 인한 종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망까지 보름, 30여 가지 처방이 이루어졌다. 보름 동안 30여 가지 처방. 이것만 보면 의원들이 열심히 치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이상한 점. 정조 본인이 의원들의 진찰을 거부합니다. 6월 16일, 내의원 의원들이 진찰을 청하자 정조는 이를 거절해요. 그리고 직접 처방을 냅니다. 가감소요산, 백호탕.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왕이 직접 자기 처방을 내렸다는 건 그가 의원들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왕은 왜 의원들을 믿지 않았을까? 당시 내의원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좌의정 심환지. 심환지는 정조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노론 강경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심환지가 추천해서 내의원에 들어온 의원 10면. 이 심연이 바로 6월 24일부터 26일, 사흘 동안 정조에게 연운방 치료를 합니다. 연운방. 이게 뭐냐면요. 경면주사라는 천연 광물질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환부에 쐬는 치료법입니다. 민간에서 종기 치료에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경면주사 황화수은 경면주사는 황화수은입니다. 황과 수은의 화합물. 실온에서는 단단히 결합돼 있어서 안전해요. 하지만 불에 닿으면 황과 수은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수은이 체내에 0.2g만 흡수돼도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2g 이상이면 치사량입니다. 수은 흡입, 연운방에 숨겨진 위험성. 명나라 약학서 본초강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면주사가 불에 닿으면 치명적인 물질로 변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조선의 의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본초강목은 당시 조선 의원들의 필독서였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한의학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흘간의 연운방으로 치사량의 수은이 흡수되기는 어렵고 정조실록 어디에도 급성수은 중독 증상인 구토, 기침, 설사, 복통이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연운방이 문제가 아니라면 처방 자체가 문제였다. 정조의 주치료는 종기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투여한 약들의 대부분은 화병 치료제였어요. 종기에 직접적으로 효과 있는 처방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6월 26일 대량의 고름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건 종기가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이때 의원들이 처방한 게 뭐냐면 경옥고. 경옥고는 보약입니다. 기력 회복에 쓰는 약이에요.
종기를 앓고 있는 사람한테 보약을 먹이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없습니다. 종기가 완치되기 전에 보약을 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의원 강명길이 직접 쓴 책 제중심편에서조차 종기 환자에게 가장 나쁜 증상 중 첫 번째로 음식 맛을 모르는 것을 꼽았는데, 정조가 바로 그 증상을 보이고 있을 때 강명길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책과 반대되는 진단을 내린 의원, 자신이 쓴 책과 정반대의 판단을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고의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당시 처방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치료 시기가 늦었고, 종기 치료와 보약이 동시에 들어가는 모순이 있었고,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호전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무능함이었는지, 의도된 방임이었는지 저는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처방은 정조를 살리지 못했다. 5장 마지막 한마디, 수정전. 6월 26일 저녁, 정조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다시 혼미해지기를 반복했고, 6월 28일, 정조는 끝내 눈을 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런데 임종 직전, 정조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끝내 완전한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지만 그 마지막 말이 딱 2글자였습니다. 수정전. 수정전이 어딘지 아세요? 창덕궁 후원 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영조의 계비, 그러니까 왕대비 정수망후가 거처하던 곳. 조선시대 법도로는 왕이 임종할 때 중전은 물론 어떤 여자도 임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죽음을 앞에 두고 중전도 아닌 정수망후를 찾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해석 1, 죽음을 앞두고 왕실 어른을 찾은 것이다. 해석 2,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 한 것이다. 해석 3, 그냥 창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 2를 지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조는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을 때 스스로 말했어요. 경옥고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어릴 때부터 이 약을 먹으면 밥을 못 먹었다고. 이 사람은 혼미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과거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했습니다. 그 의식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수정전이라면 단순한 창난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죽어가면서 그는 자신을 죽인 자를 가리켰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사료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역사는 때로 사료, 너머를 읽어야 합니다. 6장 장신영 봉기.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 정조가 죽은 지 2달, 1800년 8월 15일 추석날, 경북 안동 지금의 구미 지역에서 장신영이라는 선비가 형제와 노비 등 6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약을 과하게 써서 왕을 죽였다. 그 역적을 찾아 처단하자. 이들은 안동 관할을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한양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물론 관군에 막혔고 장신영 삼형제는 천생산 절벽에서 투신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몇몇 과격한 선비의 행동이었을까요? 정약용의 기록을 보면 당시 백성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한 정승이 10년 된 의원을 시켜 왕을 독살했다. 창원, 의령, 하동 등 경상도 각지에서 왕의 죽음을 빌미로 민심이 들끓었고 조정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문들이 돌았습니다. 조선 팔도에 퍼진 소문 왕이 독살됐다. 경상도는 정조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남인들의 근거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건 단순히 과격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정치적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왕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가슴이 먹먹합니다.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료만으로 독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백성들이 목숨 걸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낀 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7장 역사학자의 최종 판단. 자,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조가 독살됐다고 100%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3가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첫째, 정조는 죽기 한 달 전까지 엄청난 개혁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둘째, 당시 내의원을 장악한 건 정조의 정적, 심환지였습니다. 그 심환지가 추천한 의원이 마지막 치료를 맡았고 그 치료 이후 정조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셋째, 의원들의 처방에는 여러 의학적 모순이 있었고 당시 기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들이 존재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우연으로 겹쳤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독살이 아니라 해도 이 죽음은 억울합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맞고 그 상황을 만든 건 결국 정치적 구조였으니까요. 독살이냐 아니냐는 법적 증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조의 죽음을 만든 건 그 시대의 정치 구조였다. 노론이 의료 시스템까지 장악한 구조. 왕조차 믿을 수 없는 의원 앞에서 혼자 처방을 내려야 했던 상황. 그것 자체가 이미 비극입니다. 클로징 멈춰버린 역사. 정조가 살던 시대,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도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노비 제도 폐지를 준비했고, 상업과 유통을 발달시켰으며, 지락으로 근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정조가 있었어요.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만약 그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화성은 완성된 신도시가 됐을 것이고, 장용영은 더 강해졌을 것이며, 남인 실학자들이 조정을 주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조선은 일제에 합병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역사학자로서 말할 수 없는 무게를 느낍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그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정조가 죽자마자 규장각은 힘을 잃었고 장용영은 폐지됐으며 노론이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결국 역사에서 독살설이 오래도록 살아남는 이유는 단순히 음모론의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혁 군주의 좌절이 얼마나 컸는지, 그 가능성의 상실이 얼마나 비통했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독살이든 아니든 정조의 죽음은 조선의 미래를 함께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죽음 앞에서 멈춰 섭니다. 오늘 여명의 역사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조는 독살됐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